창의성이 자아 형성에 미치는 영향.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만든 적이 있나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거울을 봅니다. 머리를 매만지고 표정을 다듬고 옷매무새를 고치죠. 하지만 내면의 거울은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시나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어쩌면 너무 오래되어 낡아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가장 근본적이고도 개인적인 물음입니다. 조용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는 진정 내가 나에게 내린 것일까요? 아니면 타인이 건넨 이름표를 받아든 걸까요? 바로 여기에서 창의성이 필요한 이유가 시작됩니다. 창의성은 단지 예술가나 발명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매일 다르게 더 깊게 대답할 수 있게 하는 정신의 확장력입니다. 창의성은 나를 새롭게 보는 힘이자 고정된 자아로부터 벗어나 또 다른 나를 시도해보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없이는 진짜 자아 형성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창의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말이 아닌 스스로의 언어로 나를 다시 정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자아를 창조하는 여정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왜 우리는 창의성과 자아를 따로 생각할까요? 창의성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익숙한 장면이 있습니다. 캔버스 앞의 화가, 악보를 쓰는 작곡가, 실험 중인 과학자. 이 장면들은 너무 강렬해서 창의성을 어떤 특별한 영역에 국한된 재능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반면 자아라는 말은 주로 성격, 가치관, 경험 등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은 어릴 때 한 번 형성되면 조금씩 다듬어지며 굳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의성은 무언가를 만드는 능력이고 자아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두 개념은 정말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를 알아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자아 형성은 창의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겪고 나면 그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해석합니다. 해석에는 상상력, 통찰력,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로 창의성의 개입입니다. 내 감정, 욕망, 두려움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일. 그건 단순한 자기 이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의성의 가장 깊은 발현입니다. 진짜 창의성이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써보는 능력입니다. 나는 늘 이랬어라는 말 뒤에 숨은 고정관념. 그것을 한 번쯤 의심하고 꼭 그래야 할까? 라고 묻는 것. 거기서부터 창의성 있는 자아 형성이 시작됩니다. 창의성 없는 자아 형성, 타인의 거울 속에 갇힌 나. 우리는 성장하면서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넌 원래 조용한 애잖아. 그건 내 성격엔 안 어울려. 넌 이과형이지, 예체능은 좀. 그 말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찰스 쿨리라는 심리학자는 이를 거울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나를 인식하고 결국 타인의 기대 속에서 나를 형성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거울이 왜곡되어 있다면 우리는 나 아닌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살아가게 되는 셈입니다. 창의성이 없는 자아는 자기를 복제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원하는 나에 익숙해지고 진짜 내가 원하는 나를 외면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더 잘 알고 복잡한 감정을 말하는 대신 침묵을 택하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묶어둡니다. 그러나 창의성은 그 거울을 깨고 나오는 힘입니다. 나는 꼭 내성적이어야만 할까? 내가 시도하지 않은 것은 정말 나와 안 맞는 걸까? 내가 그린 자화상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나를 다시 그려볼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타인의 거울로부터 풀어주는 첫 걸음입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나는 정말 내가 원했던 모습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이 만든 되풀이된 이미지에 불과한가요? 혹시 마음속 어딘가에
이건 내가 아니야라는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건 당신 안의 창의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창의성은 자아를 던지고 다시 주워 담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건 못하고 이런 기준으로 살아왔어.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쌓여 익숙해졌고 익숙함은 의심을 멈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답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 말들은 자기 이해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자기 감금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나답게 산다는 건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실험하며 다시 정의하는 삶입니다. 창의성은 자아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힘입니다. 창의성은 문제를 새롭게 보는 힘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을 새롭게 보는 힘입니다. 살아온 방식이 아닌 살아보고 싶은 방식으로 하루를 구성해보기. 익숙하지 않았던 감정이나 태도를 시도해보기. 이런 실천들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로 인해 자아는 다시 태어납니다. 자아는 완성품이 아니라 계속 조율해가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작가처럼 조각가처럼 작가는 문장을 수십 번 퇴고하고 조각가는 매일 각도를 바꾸어 다시 깎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새롭게 이해하고 표현하며 더 진실한 나를 향해 가는 일. 그 모든 과정에 필요한 단 하나의 자격은 바로 용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본 창의성과 자아, 형성의 연결.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짜 자아는 창조적 자기 표현 속에서 자란다. 창의성은 자기 진실을 세상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열릴 때 자아는 억압되지 않고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에릭 에릭슨도 말했죠. 자아는 한번 형성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매 순간마다 다시 조립된다. 정체성의 위기를 통과하는 힘. 그건 외부 기준이 아닌 자기 해석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결국 자아 형성은 창의성이 작동하는 심리적 무대입니다. 실제 이야기, 자아를 다시 정의한 사람들. 논리적인 마케터에서 감성을 그리는 일러스트 작가로 바뀐 사람. 정답을 고르던 아이에서 질문을 던지는 철학도로 전환한 사람. 엄마, 아내, 딸의 역할을 벗고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 이들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단지 익숙함 속에서 이게 정말 나일까? 라는 질문을 품었고 그 질문에 진심으로 응답했을 뿐입니다.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꿨습니다. 지금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문장을 쓰고 반대로 써보기. 익숙한 나가 아닌 낯선 나로 하루 살아보기. 하루를 작품처럼 디자인해보기. 자아를 흔드는 질문 하나 남기기. 이 작은 시도들이 당신 안의 창의성을 깨우고 자아를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나는 정말 나를 스스로 설명하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를 따라 말하고 있나요? 내가 감추고 있는 또 다른 나는 누구인가요?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창의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나요? 당신은 매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아는 단단한 벽돌이 아니라 유연하게 조율되는 선율입니다. 당신 안에 작은 감정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 선율을 새롭게 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먼 곳에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 안에서 조용히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는 삶을 만드는 태도입니다. 나는 나를 다시 써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을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새겨보세요. 삶은 고정된 정답이 아니라 매일 새로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작가는 바로 당신입니다.